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은 챕터 5, 톰캣에 대한 배치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톰캣에 이제 배치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배치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톰캣에 배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는 기본적으로 그 웹inf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 웹inf에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웹inf 안에는 클래시스와 뭐 lib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web.xml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뭐 클래스들을 담고 있고요. lib 디렉토리는 이제 자르 파일들. 그래서 클래시스 안에 있는 그 클래스들을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로 올려주고, 또 lib 디렉토리에 있는 자르들을 이 묶여 있는 클래스들을 이제 클래스 로더로 읽어주는 그런 디렉토리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간단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죠. 일단은 적당한 위치에 가셔서 네, 일단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샘플에 이제 웹 inf 디렉토리가 있도록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샘플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index.jsp를 하나 만들죠. index.jsp는 앞서서 이제 web.xml 그 톰캣에 있는 web.xml에서 이 웰컴 페이지 리스트로 이제 추가가 된 바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출될 수 있도록 index.jsp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web.inf 디렉토리에 이제 web.xml을 추가합니다. web.xml은 그냥 기본적인 형태만 갖추어 놓을 거고요. 그냥 얘가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만 이렇게 지정해서 이제 톰캣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정도 형태만 갖추는 걸로 해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톰캣의 매니저는 간단히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톰캣 내부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톰캣을 딱 띄우시고 나서 이제 그 톰캣의 기본 IP와 포트 8080이겠죠.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이런 웰컴 페이지라고 할까요? 톰캣의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manager.app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디플로이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서비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윈도우에서 처음에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했다거나 하면 이제 제가 미리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페이지가 나죠.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매니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톰캣 홈에서 그 컴프 디렉토리에 이제 넣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내 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매니저 다시 GUI에 대한 롤과 그리고 뭐 네임을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와 있던 대로 이제 컴프 디렉토리에 tomcat-users.xml을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이렇게 주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동일하게 해당 그
manager.gui를 쓸 수 있는 계정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저는 그냥 일단 어드민에 어드민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네.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네. 이 페이지에 돌아와서 이제 지정한 이름과 암호를 쳐주면 아까 보여줬던 이제 401 에러와 다르게 이제 매니저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 매니저에서는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라고 한번 알아보죠. 네, 그럼 먼저 톰캣을 띄워 보겠습니다. 네. 카타니아.out.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동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로컬호스트에 있으니까 로컬호스트에 8080. 네. 그래서 매니저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바로 들어가진 거고요.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밑에 이미 디플로이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보이고요. 실제로 매니저를 통해서 디플로이하는 것은 이 디플로이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 톰캣이 기동된 장비에 그 플랫폼에 있는 경로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 방법과, 그리고 내 로컬에 있는 작업자 PC에서 해당 톰캣 서버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이 와르 파일 디플로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패스, 뭐 XML 컨피그레이션, 와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이 컨텍스트 패스 부분과 와르 올 디렉토리 URL 요것으로 이제 디플로이를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먼저 아까 만들어 놓은 샘플 유저의 GS3의 app의 샘플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패스가 루트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톰캣은 기본적으로 웰컴 그 루트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루트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아예 언디플로이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새로 올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별도의 그 컨텍스트 패스를 줘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샘플이라고 주고 다시 유저치 gs3 app 샘플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를 해보죠. 그러면 OK라는 사인이 나왔고요. 밑에 보시면 샘플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디플로이가 됐죠.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올려놓은 index.html이 index.jsp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당 경로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웹App 페이지에 실제로 그 해당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복사가 돼서 수행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다 올려놨든지 이 방법을 쓰면 다시 웹App 페이지 디렉토리에 복사를 해와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와르로 한번 다시 해보는 그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이 샘플을 이 매니저에서 이제 언디플로이를 한번 시켜보고요. 그러면 사라졌고, 여기서도 사라졌죠. 그럼 일단 이제 샘플을 이제 와르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르 xvf 샘플.와르 해서 샘플. 이제 와르가 생겼고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샘플 와르가 이제 생성됐고, 디플로이를 하면 OK 사인이 떨어졌죠. 밑에 보시면 샘플이라고 생겼고요. 다시 웹앱 페이지에 가면 보면은 와르가 있는데 또 이 와르를 풀어서 또 샘플이 생겼어요. 이 말은 즉슨 와르 아카이브로 업로드를 해서 한 번에 올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톰캣은
웹 appz 디렉토리에 요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풀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확인하면 예, 옮겨놓은 이 샘플이 있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앞서 이 매니저를 통한 두 가지 방법, 즉 해당 경로를 지정하고 이제 디플로이를 하거나 아니 와르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웹 appz 안에 이제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복사되어서 사용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매니저를 통한 디플로이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웹 appz라는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법을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톰캣이 설치된 경로, 네, 카탈리나 언더바 홈이라고 불리는 이 경로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웹 appz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컴프의 server.xml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웹 appz라는 게 이제 로컬호스트라는 호스트의 기본 앱 베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토 디플로이가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를 확인하면 이제 이 디렉토리는 오토 디플로이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앞에는 뭐 언팩 와르도 보이시는데 뭐 언팩된 것도 읽을 수 있고 어쨌든 이 로컬호스트라는 기본 호스트에 웹 appz가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디렉토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웹 appz 디렉토리에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서 디플로이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톰캣을 올리고요. 네, 잘 올라왔네요. 그리고 매니저에서 보면 네, 아직 뭐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만 올라간 게 확인되고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샘플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샘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54의 웹 appz에 복사를 하지요. 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복사를 하는 순간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톰캣이 체킹을 해서 디플로이를 바로 시킵니다. 로그가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러면 네,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샘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디플로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러면 나머지 방법 중에 하나인 그 context.xml을 사용한 이제 디플로이 배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context.xml은 기존에는 그 내부적인 디스크립터가 원래 server.xml에 이제 들어있던 디스크립터입니다. 여전히 사용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server.xml의 컨텍스트가 워낙 변경사항이 많은 디스크립터다 보니까 이게 특정 버전 이후로 이거를 이제 context.xml로 이전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5.5.12 이상부터 이제 레커멘드 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컨텍스트에 대한 이 디스크립터 내용을 기존 server.xml에서 사용하지 말고 워낙 변경사항이 많으니까 context.xml을 별도로 빼서 이 context.xml에 context라는 디스크립터를 정의하시오 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context.xml이 이제 한 군데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context.xml에 있는 내용이 여러 군데 이제 배치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 그 기존의 기본 컴프 안에 이제 context.xml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톰캣의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컴프 안에 해당 엔진 네임의 호스트 네임, 디폴트 값은 카탈리나의 로컬호스트, 그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 context.xml.default라는 이제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엔진의 호스트 네임에 대한 전체 context.xml을 이제 동일한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알아볼 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배치에 관련된 내용은 맨 아래에 있는 요 엔진의 호스트네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 .xml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 샘플을 사용할 건데요. 이 샘플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디스크립터 안에 이제 패스를 지정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독베이스를 지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만약에 내가 배치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컨텍스트 루트를 루트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패스를 이렇게 빈칸으로 공백으로 두시면 이제 컨텍스트 루트가 루트인 어플리케이션이 되죠. 어쨌든 이제 context.xml 이라는 이 형식을 사용해서 한번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context.xml을 사용해서 디플로이를 해보자. 일단은 톰캣을 기동을 하고요. 기동이 잘 됐죠?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로컬호스트의 매니저에 가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기본 5개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 여기 보시면 샘플이라고 있고요. 컴프의 카탈리나의 로컬호스트에 가시면 지금은 이제 아무 XML도 없죠. 여기에 sample.xml에다가 아까 예제로 보여드린 그 샘플에 대한 컨텍스트를 지정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경로와 그리고 실제 컨텍스트 패스를 지정을 하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로고를 보시면 자동으로 그 위치에 있는 그 컨텍스트 디스크립터로 지정된 XML을 불러와서 디플로이를 하는 작업을 이제 로그에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까 만들어 놓은 요 XML이 있고요. 요 어플리케이션이 샘플이라는 명으로 이제 디플로이가 됐죠. 다시 매니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샘플이 생성을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디플로이를 하는 게 약간 다른 점은 기존에는 이제 웹Apps라는 그 디폴트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 어플리케이션이 복제가 되었지만 context.xml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 웹Apps에 복사하지 않고 해당 경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알아봤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기본 URL 경로 뒤에 바로 이제 사용하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앞서 한번 보았지만 이제 루트 경로에 대한 걸 한번 다시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패스, 즉 매니저에서 설정할 때 컨텍스트 패스가 이제 넣지 않거나 혹은 루트 슬래시로 넣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점과 이제 context.xml을 사용할 때는 이제 패스에 값을 넣지 않고 이제 디플로이를 하면 이제 컨텍스트 루트가 루트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앞서 이제 한번 에러가 난 걸 보셨죠. 그래서 컨텍스트 루트가 겹치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해당 패스가 겹치지 않도록 기존의 이제 루트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삭제, 언디플로이 하여서 이후에 이제 루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올려야 됩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이제 배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 보셨고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배치해서 관리할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을 한번 이제 제기를 해보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별도 디렉토리에 관리를 하시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톰캣 안에서 쉽게 그냥 디플로이를 하려면 웹 APPG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우리는 또는 나는 이제 특정 디렉토리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관리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context.xml을 사용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바로 직접 읽어오도록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거의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많이 쓰시고 또 스프링이나 뭐 아이바티스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거의 다 모든 자원도 설정을 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디플로이를 하면 그냥 동작을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제 배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패러럴 디플로이먼트라는 물론 배치에 속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쓸만한 기능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JDBC라던가 아니면 호스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